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홍아랍니다. 오늘은 텍사스 서부 쪽으로 기름 파는 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 정유 공장들도 있고, 정유 공장보다는 그 유점이 많아가지고 펌프 있지 않습니까? 그 붐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마하게 많아요. 그쪽이. 거기 한번 구경, 놀러 가는 거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가시죠.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I-20 웨스트 바운드로 베어드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 날씨가 77도 정도 되네요. 날씨가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제가 새로 시작한 일이 그 가전제품을 방문 서비스 하는 일인데, 집집마다 이렇게 가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도 가보고 저런 집도 가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저번 주에 어떤 한 집을 갔었는데 그 인도 사람이 사는 집이었어요. 세탁기에 물이 샌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드럼 세탁기였는데, 앞쪽에 문을 열고 나면은 바로 앞에 고무 패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무 패킹이 너덜너덜하게 헤어져 가지고 완전히 찢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2달 전쯤에 수리기사가 다녀가고 난 다음 날 이게 찢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2달 정도를 이제 참고 썼는데 도저히 물이 너무 많이 새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남편이 들어가고 조금 있다가 와이프가 나왔어요. 그러다 와이프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별 뜻 없이 물어봤어요. 물이 얼마만큼 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와이프가 의외의 답을 하는 거예요. 이거 테크니션이 왔다 가가지고 다음날 그랬는데 우리가 다시 얘기를 했다, 다음날 찢어졌다고. 이 두 사람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리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 2달 전쯤에 온 건 맞는데, 그때도 비슷한 증상으로 이렇게 수리를 해줬더라고요. 소비자 과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이거를 그냥 한번 갈아준 것 같아요. 서비스 차원에서. 그랬는데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을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 손톱깎이가 들어가 가지고 빨래를 할 때 돌아가면서 이게 그 안을 다 이렇게 망가뜨리더라고요. 너덜너덜하게.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냈죠. 저희들은 수리하기 전에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꼭 보내야 되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인워런티 같은 경우 수리를 하고 나면은 회수한 부품을 다시 보내야 되거든요, 본사로다가. 그렇게 보냈는데 이게 소비자 과실인데 너 왜 수리해 줬냐 그러면은 저희들한테도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항상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이제 증거로 남기는데, 회사에서 보고 이거는 그 집에 그런 문제로 해서 수리를 해주는데 왜 또 고쳐주나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거는 더 이상 보증 수리를 해주면 안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해주지 말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이거는 소비자 과실이기 때문에 수리를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제 황당해 하면서 무슨 소리냐, 해주기로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저희들은 얘기를 했죠. 지금 와서 상황을 보니까 그 전에도 그런 문제로 해서 수리를 한번 해줬는데 똑같은 불량이 또 발생했다. 이거는 소비자 과실을 계속 해줄 수는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남편이 무슨 소리냐, 테크니션이 왔다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지금 한 달을 참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아줌마한테 얘기 들었잖아요. 다음날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뭐 해주고 싶어도 본사에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잠깐 기다려 줄 수 있냐고 회사에다 전화를 하겠다. 근데 우리도 기다려 주고 싶지만 그 다음 집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스케줄을 잡든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라. 그러고 이제 나왔죠. 근데 그 집 상황은 명백하게 소비자 과실이었어요. 그 안에서 손톱깎이가 나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혹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세탁기에 돌리기 전에 호주머니에 있는 날카로운 것들, 뭐 날카로운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빼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수명 연장됩니다. 깨끗하게 쓰시려고 그러면은. 그런 집이 있었고, 또 한 군데 집은 이제 미국인 부부가 사는 집이었는데, 그 집은 세탁기를 청소를 하고 돌리는데 계속 이물질이 나온다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서비스 신청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집을 방문을 하고 세탁기를 열고 밑에 돌아가는 그 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분리를 해봤죠. 해보니까 밑에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죠. 세탁기 청소를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세탁기 전용 청소하는 세제를 넣어야 되는데 안에다가 그냥 일반 그 슈퍼마켓 같은 데서 파는 산이 포함되어 있는 애시드, 그걸 넣고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탁기 밑에 있는 금속 부품들이 부식이 되면서 그게 자꾸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빨래하면서 생긴 그런 끈적끈적한 찌꺼기들까지 엄청나게 이제 그게 떡이 돼서 묻어 있던 거죠.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를 세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가 세척해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세탁기를 수리를 하러 왔지 청소를 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본인들이 이걸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리는 해서 줬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 돌아가는 빨래판을 딱 받아서 남편한테 딱 준 거예요. 남편은 여기 옆에서 있다가 그 표정이 이거 뭐지? 그 표정인 거예요. 이걸 왜 나한테 줘? 그 표정. 그러다가 남편이 멀뚱멀뚱 있으니까 그 이제 와이프가 가서 씻어오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걸 왜 내가 씻어와야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와이프는 나는 세탁기 안에 닦아야 되니까 당신이 좀 씻어와라. 남편은 당신이 잡았으니까 당신이 씻고 오면 되지 왜 굳이 나한테 시키냐. 와이프는 닦아와라.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외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옥신각신 할 수 없으니까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만 얼굴이 우락부락 해주면서 결국은 씻으러 가더라고요. 우리도 이게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청소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라 라고 알려주고 이제 조립을 해놓고 나오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나오면서 아마 저 두 사람 우리 나오면 싸울 것 같은데 라고 그 말을 하면서 나왔죠. 아니나 다를까 문 딱 나오는데 바로 뒤통수에서 막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일반 빨래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 남편분들 그런 통 좀 닦아달라고 하면은 그런 거 닦아주는 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기계적인 것들은 또 남자들이 좀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닦아주고 그러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자분들도 평상시에 좀 깨끗하게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밑에까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뭐 이물질 같은 게 좀 덜 들어가도록 하면은 그나마 좀 더 깨끗하게 유지되니까, 깨끗하게 유지되고 하면 세탁기 같은 거 오래 쓰거든요. 고장 없이. 뭐 그러면 돈도 세이브하고 좋으니까. 제가 다음번 영상에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제가 혼자 다니면은 그 사진까지 같이 해서 이런 거는 이렇다 저런 건 저렇다 하고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그 가전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아주 관리도 잘 되고 그리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팁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유전
기름이 나오는 곳에 한번 가보려고 열심히 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162마일, 거의 2시간 15분 정도 남았네요.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I-20 웨스트바운드 298마일 지점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유전지대가 나옵니다. 대략 한 4.6마일 정도 이렇게 남았네요. 실제로 4.6마일까지는 되지 않고 여기에 385 사우스가 되면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여기를 한번 지나온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을 더듬어서 왔습니다. 여기 좌회전을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좌우로 보이는 곳이 그 유전지대입니다. 일반 그런 유전이 아니고 그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이 나오는 유전인데, 뭐 2014년도인가 그때는 150만 배럴까지 이렇게 퍼올렸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걸 하루에 그렇게 퍼냈는데 그 리터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억 3천인가 2억 4천 리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이 여기 있는 좌측 왼쪽에 보이는 이쪽보다 더 큰 데가 있답니다. 지금 요게 그 집들하고 이게 가려서 지금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이제 거의 기름폴이란 그 붐이라 그러거든요. 그것만 보입니다. 거의 뭐 좌우초로 다 이렇게 그 펌프만 보여요. 조금 내려가서 그곳을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촬영을 할 수 있으면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 편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보이는데, 지금 여기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약간 차를 세워 만한 곳이 있으면 한번 세워서 한번 보죠. 저 앞에 보이는 게 여러분들도 그 TV에서 많이 보신 것처럼 저 붐머, 기름 퍼오르는 겁니다. 지금 요 주변에 보니까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기름값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하나 좀 찾아가지고 하는데, 이 주변은 전부 다 그 유전지대라 저 거리가 그렇게 뭐 가깝진 않지만은 저 뒤쪽들도 다 저 펌프들이에요. 위성 사진으로 보면 다 구멍이 뚫는 게 다 저런 것들이거든요. 좀 어마어마하겠는데, 제가 요 부근의 사진은 그 구글에서 보인 걸로 찍어서 제가 대체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여기 굉장히 많게 안 보이는구나. 저 뒤에 것도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거를 끄덕이라 불렀거든요. 끄덕이. 가면서 한번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우로 저 범퍼들이 조금 보이시죠? 이쪽에서 좀 더 들어가면은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 가지고 돌아가야 될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만 찍고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참 저도 뭐 여기 아니면은 저거 볼 기회가 없으니까 저도 구경은 잘 했네요. 뭐 뷰도 좀 좋긴 좋은데 저 계속 내려가려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아
아쉽지만 여기서 발길을 돌려서 쉬엄쉬엄 저희 텍사스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아, 텍사스구나 여기가. 하도 머리 오니까. 텍사스가 아시죠? 한국 남북한 합친 거에 5배인가? 동서를 가로지르는 데만 12시간인가 13시간 뭐 걸린다 그러니까 뭐 텍사스도 꽤 크죠. 자, 텍사스에서 텍사스 집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집까지 412마일, 도착 예정 시간이 12시 47분입니다. 6시간 걸리네요. 꽤 멀리 온 것 같습니다. 가면서 뭐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있으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대편 쪽으로 가다가 하이웨이 인스펙션을 봤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반대편으로 내려가면 멕시코 국경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희들이 텍사스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들내미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해서 텍사스 쪽, 뉴멕시코 쪽 그쪽으로 여행을 갔다가 오는 길에 뉴멕시코에서 화이트 샌드를 가려고 이렇게 가는 길이었는데 멕시코 국경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뭐였더라? 라스크루사스라는 곳이었는데 거길 이제 지나가는데 길이 돌아갈 수도 없고 가면은 그냥 한쪽으로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길도 없고. 조금 가다 보니까 인스펙션이라고 나타나는데 일종의 국경 근무소 같은 거더라고요. 거기를 들어가 가지고 차를 세웠죠. 세우니까 거기 이제 국경 수비하는 그 경비원들이 와서 미국 시티즌이냐? 아니다. 그러면 영주권자냐? 아니다. 그럼 너 신분 상태가 뭐냐? 그래서 H1이다. 그러니까 여권을 보여달래요. 근데 아무것도 안 가져왔으니까, 그러니까 너 지금 가질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신분이 뭐냐? 그래서 면허증이 있다니까 면허증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허증 제 거를 줬는데 안을 쳐다보더만 와이프도 보고 같이 달래요. 그래서 줬죠. 그러더만 또 안을 쭉 보니까 뒤에 이제 아들내미가 타고 있었거든요. 아들내미 어리니까 걔는 냅두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로 왔냐? 뭐 언제 왔냐? 너 무슨 비자냐? 다 물어보길래 그래서 쭉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H1 비자다 그러니까 그 국경 경비원이 하는 얘기가 너 H1 비자가 몇 년인지 알지 그러더라고요. 알고 있다고. 근데 그때 상태가 제가 H1 한번 연장을 한 상태였거든요. 3년이 넘었죠. 근데 얘는 봤을 때 너 언제 왔냐 그러고 기간이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오버스테이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허증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더만 조금 있다가 한 20-3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죠. 그래 나오는데 이렇게 사이드 미러로 보니까 손에 뭔가 그러니까 손에 뭔가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자세를 못 봤는데 가만히 점점 가까이 오는 거 보니까 우리 면허증이 들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됐으면은 면허증을 들고 나올 리는 없겠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다닐 때는 여권을 항상 가지고 다녀라. 어디를 가더라도 여권을 가지고 다녀라. 너는 여기 외국인이기 때문에 안 들고 다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그 국경 수비원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신분을 조회하는 동안 밖에 서서 이제 거기 걸린 사람 몇 명을 봤는데 어떤 백인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외국에서 다른 유럽이나 뭐 다른 곳에서 왔겠죠. 여행을 온 것 같은데 차를 한쪽에다 대놓고 밑에다가 신문지 같은 거 깔고 트렁크부터 시작해서 싹 다 뒤지는 거예요. 전부 다 속옷까지, 여자 속옷까지 싹 다 뒤지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좀 뭐라 그럴까 상당히 긴장되고 하는 말로 쫄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분증을 돌려받고 겁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던 여행 계획 다
다 취소하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걸어오고 난 다음부터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국경 근처는 정말 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고 이제 영주권 받고 이제 신분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부터는 여행을 다닐 때마다 항상 신분증을 다 가지고 다녔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때 정말 놀랬거든요. 물론 뭐 잘못한 건 없지만 사람들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경찰을 보든지 뭐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이렇게 위축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여기는 우리나라도 아니고 제가 뭐 그때 당시에는 비자 신분으로 있는 상태니까 좀 많이 겁이 났었죠. 예, 조금 전에 저 반대편 길로 들어가면서 멕시코 국경이 가까워져 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이웨이 인스펙션을 보면서. 잘 알아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해가 지금 시간이 7시인데도 아직 중천에 있습니다. 좌우측으로 많이 보이죠. 저런 범퍼들이 정말 많습니다. 범퍼들이. 가다가 밥을 먹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휴게소가 빨리 안 나오네요. 저 멀리 보이는 건 이제 또 풍력 발전기가 보입니다. 미국은 웬만한 것들은 다 스케일이 굉장히 거대한 것 같아요. 저기 보니까 풍력 발전기 엄청나게 많네요. 저 풍력 발전기 그 위에 톱이 있는데 보면은 그 밤에 그 비행기들 때문인가 그 항공등이라 그러나요? 빨간불 그걸 다 이렇게 하나씩 놔놨는데 그 엄청난 넓이에 있는 그 풍력 발전기에 있는 그 위에 빨간 등이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게 동시에 깜빡깜빡거려요. 각각 깜빡거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넓은 지역을 한기가 분출하는데 이렇게 밤에 보면은 진짜 그 참 대단합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까지 동시에 불이 빨간 불이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거 보면은 확실히 스케일이 크긴 큽니다. 텍사스가 한 4월달, 5월, 6월달 요때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요.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는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군데군데 대규모로 있는데 참 저 정도 되면 웬만한 도시 하나는 이렇게 풍력 발전기로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멀리 보이는데 카메라로는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저 멀리서 보이는데 여기 오는 길에 제 와이프가 한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미국에 와서 새삼 알게 된 것 두 가지. 첫 번째, 갈매기가 바다에만 있지 않다는 거. 여기 와서 알았어요. 갈매기가 이 텍사스 내륙에도 살더라고요. 호수, 민물 호수가 있는데도 이렇게 갈매기가 살고, 그러니까 호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이렇게 갈매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갈매기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다에서만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이 모기가 더울 때 모기들이 여름에 나와서 막 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느낀 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국 모기하고 한국 모기하고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시원하면 모기들이 나오고 굉장히 더우면 모기들이 한 마리도 없어져요. 한 마리도. 이게 남지를 않고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원래 그게 모기의 습성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국에서는 뭐 여름에 이렇게 모기가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날씨 뜨거우니까 모기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걸 미국 와서 처음 알았어요. 모기들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 갈매기가 내륙에도 산다는 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텍사스 왔을 때 산이 없으니까 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웬만큼 돌아봐도 산이 안 보이고 지평선이 보이고 6개월 정도 높이만 올라가도 이렇게 지평선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주에 가서 산이 보이거나 그러면은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텍사스 오면은 뻥 뚫렸으니까 아 이게 뻥 뚫린 느낌이다 이렇게 드는데 그 뭐라 그러나 적응이라 그러죠. 정말 사람은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 온지 얼마 됐다고, 미국에 온 지 얼마 됐다고, 그리고 또 텍사스 뭔가 산 같은 게 있으면 좀 답답해 보이고 없으면은 뻥 뭐야 뚫린 그런 느낌이 들고. 텍사스 같은 경우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은 산이 있거든요. 남쪽에도 보면 약간 산이 있는데 한국의 산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고 서쪽으로 가면 좀 그래도 조금 높은 산이 있습니다. 평지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뻥뻥 뚫리는데도 보면은 어떤 때는 바람 한 점 없이 진짜 나무까지 하나 흔들리지 않고 다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 참 그런 것들도 보면은 좀 신기했어요. 처음에. 여기 휴게소에서 밥 먹고 그러고 좀 쉬었다가 그렇게 출발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식사 끝나고 나면은 이번 영상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촬영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식사하고 떠날 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식사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집에까지는 310마일 4시간 반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이 1시 22분.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지그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